근데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친구들이 있어도 관심이 별로 없거나 관심이 있는 듯 하나 친구들하고 놀이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조금 관심 갖다가 또 혼자 놀이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따차의 대표 김승원입니다. 이제는 정말 봄이 됐죠. 봄이 되니까 밖에도 자주 나가게 되고 놀이터나 공원 같은데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럼 우리 아이가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았으면 좋겠고 친구들한테 가서 관심도 보였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들 당연히 가지시게 되시죠. 근데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친구들이 있어도 관심이 별로 없거나 관심이 있는 듯 하나 친구들하고 놀이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조금 관심 갖다가 또 혼자 놀이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의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발달에 있어서 이 사회성 부분은 언어와 관련돼서도 얘기해야 되고 인지라든지 모방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꼭 사회성이 기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의 사회성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가정 안에서 아이가 놀아봐야 바깥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놀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은 아이의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사회예요.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충분히 놀고 상호작용 해본 아이가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노는 거구나. 같이 있는 사람하고는 관심 있게 보고 소통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같이 놀아야겠다. 뭐 하는지 궁금하면서 내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겠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인식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막 재밌게 뛰어놀거나 막 하하하하 웃거나 하면은 그 사람들을 보고 관심 있게 보고 나도 같이 해보고 싶고 놀이해보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놀이의 경험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일단 가정 안의 모습부터 관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와도 혼자 노는 게 익숙한지 또는 엄마가 놀자 그래도 혼자서 반복적으로 하는 장난감 놀이나 뭐 책을 본다던가 하는 게 익숙해서 늘 집에서 혼자 노는 방향으로 노는 아이라면 바깥에 나가서도 친구들이 있어도 친구들한테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안에서 또 혼자 노는 놀이를 찾게 되겠죠. 가정에서 같이 소통하고 몸을 부대끼고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늘려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가정에서의 사회적 경험들을 늘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랑 우리가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물을 보고 이거 뭐야? 벚꽃. 이건 또 뭐지? 이건 노란 개나리. 이런 대화도 하시겠지만 아이가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질문의 주제를 완전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그와 관련해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못하지만 엄마 아빠가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우리가 말을 건네는 주제는 바로 사회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 관련된 거여야 됩니다. 공원에 나갔어요? 저기 누가 있어? 저기 친구들 뭐 하는 것 같지? 와, 제가 왜 저기서 저렇게 달릴까? 저 애기가 왜 이렇게 울지?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고 경험하는 것들의 주제를 사람 중심으로 관찰하고 질문을 던져서 아이도 같이 어느 곳에 가든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오늘 뭐 먹었어? 이런 질문보다는 누구랑 어린이집에서 놀았어? 오늘 누구누구 친구 왔어? 오늘 밥 누구 옆에서 먹었어? 누가 밥을 잘 먹었어? 뭐 이렇게 주제 안에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그 사람이 표현했던 또는 이 사람이 나타냈던 감정 중심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수업할 때 누가 기분이 좋았어? 또는 공원이나 놀이터 가면 와, 쟤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다. 또는 저 친구가 우리 지안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지금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심, 흥미, 감정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다 보면 아이가 사람들에 대한 탐색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깊이 있게 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질문에 갑자기 친구들한테 관심이 확 커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이의 사회성에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질문을 하고 사회성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아이가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질문과 대화는 1번도 2번도 사람과 관련된,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질문으로 바꿔보시면 훨씬 더 좋은 언어적 상호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요즘 밖에 나가면 다른 집 아이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는 집 아이들을 만났다. 그럼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놀아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늘 나만 안아주고 예뻐해줬던 엄마 아빠가 나랑 비슷한 누군가를 안아주고 놀아주고 있네? 쟨 누구지? 하면서 그 아이를 관찰하겠죠. 질투심도 느끼겠죠. 이 질투심이 사회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었죠.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 도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이가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한테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질투심이 굉장히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좋고 또 형제자매가 많은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니까 더 관심 받기 위해서 아이가 더 생각하게 되고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엄마 아빠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더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습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면서 사회성이 좋아지게 되죠. 이 질투심 유발 기회가 되면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치료를 받는 주변 아이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하고 만나서 우리 아이도 몸놀이 해주고 다른 아이도 몸놀이 해주고 우리 아이도 안아주고 그 아이도 안아주고 하면 우리 아이한테도 좋고 그 아이한테도 좋고 그 아이 부모님도 내 아이를 안아주겠죠. 그럼 우리 아이도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도 하고 이렇게 관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육아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냥 시간 될 때 우리 집에 놀러와 하고 같이 지내고 또 그 집에 놀러가고 이렇게 해보시는 거 아이들한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얘기하세요. 놀러 갔는데 아이들끼리 서로 전혀 안 놀아요. 그래도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일단 한 공간에 같이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서로한테 관심을 가질 기회들이 많아지는 거고 기회가 많다는 거는 더 적극적인 관심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놀 때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좀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간식 같은 것도 친구 우리 한번 갖다 줄까? 이거 먹으라고 해볼까? 친구 너무 좋은데 우리 가서 한번 안아줄까? 이렇게 악수해볼까? 누구야? 같이 놀자 이렇게 해볼까라고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놀이를 시작해야 될지 약간 중재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성 발달은 결국 사회적 경험들을 충분히 하면서 아이가 사람들에 대한 분별 능력이 생깁니다. 그 분별력 안에서 사람들에 맞게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 그 소통이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소통이 다양해진다는 거는 언어적으로도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꼭 시도해 보시고요. 사회성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접촉이 많아야 됩니다. 남자분들 조기축구에 나가서 서로 부대끼면서 축구 몇 번 하고 나면 굉장히 친해지고 목욕탕 가서 서로 등 한번 밀어주면 엄청 친해지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신체 접촉할 기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친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놀이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게 됩니다. 혹시 뭐였다 그럼 가서 친구 안아줘. 우리 친구랑 기차 놀이 할까? 그래서 어깨 잡고 칙칙 폭폭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이들 같이 뒹굴뒹굴 할 수 있게 이불쌈을 같이 태워주고 둘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보시고요. 저희가 치료실 안에서도 아이들을 엄청 자주 많이 수시로 자꾸 붙어있게 합니다. 붙어있다 보면 움직이다가 부대끼면서 누가 움직이는 거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뭔가 소리를 내고 하면 가까우니까 주의 깊게 더 듣게 되고 친구가 춤을 추거나 할 때 이거 뭐지 하면서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자꾸 접촉을 많이 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러한 방향으로
조금씩 기회를 늘리시고 일상생활에서 사회성이 좋아질 수 있는 경험들을 어떻게 늘려주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시면 훨씬 더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친구 한 명 생기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친구 한 명이 꼭 또래일 필요는 없어요. 언니, 오빠, 형, 누나여도 상관없고 동생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가 잘 노는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친구부터 친하게 다양하게 서로 재밌게 놀기도 하고 뭐 싸워보기도 하고 서로 토라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친구하고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친구하고 놀이도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친구들이 늘어나고 엄마 아빠하고의 놀이에 익숙한 친구들은 보통 어른들하고 관계 형성이 좀 더 쉽거든요. 그럼 일단 어른들하고 충분히 노는 경험들을 계속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 아빠 말고도 삼촌하고 놀아도 재밌고 이모도 재밌고 학교 선생님도 재밌어. 사람들하고 놀면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인식을 가지면 이제 또래 친구들이나 언니, 형, 오빠가 있었을 때 내가 친구랑도 놀아볼까? 엄마 아빠랑 놀았던 것처럼 형이랑도 놀아볼까? 라는 인식이,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폐 성향이 없어지고 자폐증이 치료됐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사회성입니다. 아무리 언어가 트이고 인지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 사회성 부분이 또래들 가운데서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돼야 저희는 치료가 됐다고 얘기하고 졸업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엇보다 사회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발달이 늦고 자폐 성향이 있는 부분들이 순조롭게 치료되고 성장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성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집중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재미있게 놀 때까지 저희 터치아이TV에서는 그 노하우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계속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